3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사전 예상을 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얘기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경마를 시작한 지 한 35년, 40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경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게 직업이다 뭐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이 경마라는 스포츠 자체를 상당히 좀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현실 배터입니다. 자, 경마라는 게, 솔직히 이기는 날보다는 지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 경마를 하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현실 배터로서, 그리고 어줍지 않은 예상가로서 제가 보는 마번을 도출을 하고, 이 마번을 왜 도출을 했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제 마번을 무조건 따라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고 경주를 보는 방법이나 편성 전개를 보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옳고 그러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적어도 경마에 내 돈을 들여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마번을 도출했을 때 제 마번과 한번 비교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까를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해서 베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물론 당일 현장에서 주로 컨디션이나 말의 체중, 또 마필의 컨디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마번이 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제가 추천한 마번의 범위 내에서 배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사전에 이 마필들이 이 전개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마필이 막 보이더라 그러면 저는 솔직히 배팅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마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마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예상이 좀 안 좋았을 때, 이럴 때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을 좀 남겨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 댓글에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개의치는 않는데, 제 방송을 보시고 저를 믿고 했다가 손해를 많이 보셨다, 저랑 잘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제 거를 꼭 시청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고맙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저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방송이나 많이 있죠. 요즘 예상 방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경마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사전 예상의 한계인데, 이제 지난주에 예를 들면 식경주인가요? 사하락간이 출주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거의 충마급이었죠. 그래서 제가 사전 예상을 하면서 이거는 좀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출전 취소 공지가 떴기 때문에 그 경주를 설명을 하면서 강충마가 사라지고 나머지 마필들이 상당히 혼종구도의 경주이기 때문에 배팅을 하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일경주였나요? 그렇죠. 일요일 일경주였죠. 강충마였던 5번마 로드투어 스퍼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출주 취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요일에 하니까 출주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전 예상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출주 취소가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어쨌든 제가 이것저것 다 체크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시차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널리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상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 예상의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가볍게 좀 봐주시고요. 어쨌든
저랑 같이 또 제 방송을 보면서 뭐 경마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뭐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경마라는 거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날보다는 지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는 날 어떻게 현명하게 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날 내가 어떻게 최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하시고 배팅 강도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저랑 경마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건승하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뭐 쓸데없는 소리 좀 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3월 29일 토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죠. 자, 오늘이 어쨌든 3월에 월말 경마다 보니까 뭐 경주마다 게이트를 뭐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2월 중순부터인가요? 좀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작년에는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배당이 많이 나왔죠. 뭐 엉뚱한 말들이 빵빵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고배당도 막 속출하고 저 배당이 뭐 거의 힘을 못 쓰고. 근데 2월 중순부터 조금 기류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니까 정상적인 능력의 마필들, 또 전개를 잘 탈 수 있는 마필들이 정상적으로 좀 입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좀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어떤 것일까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솔직히 인기마 경주는 나름대로 또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가 제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라 하더라도 과감없이 그냥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인정이 안 되는 인기마가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마를 추천을 하게 되죠. 자, 이번 경주가 저는 이제 부진마 경주긴 한데 그냥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체 이 마필이 보면 이 10번마 드래곤 킬러 데뷔전에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데뷔전 이 모습을 보신 분들은 못 올라올 줄 알았죠.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막판에 엄청난 탄력으로 올라왔던 마필이고, 2회전 경주에서는 역시 또 외곽 게이트였는데 어느 정도 좀 앞선에 붙였지만 좀 아쉬운 승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경험 부족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때 어떤 경합 상황에서 경주를 펼치는 경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경주는 좀 선입권에서 경합 상황을 하면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그럼 이 10번마 드래곤 킬러가 보여줬던 모습만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고, 최근 서울 경마장 주로 자체가 외곽에서 돌아 나오며 추입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충분히 외곽이라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슷한 개념의 마필이 이 7번마 문학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승환 기수가 이 문학벨을 가지고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선행 트라이를 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은 글쎄요, 뭐 물론 아직은 신마기 때문에 더 뛰어봐야 알겠지만 꾹 참고 가는 전개가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뭐 앞선에서 전체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가는 경주보다는 선입권 언저리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 한 벌을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 보여준 걸음으로 봐서 능력상으로는 이 7번 문학벨과 10번 드래곤 킬러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가 될 가망이 높죠. 근데 하이군의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이 7번마 문학벨이나 10번마 드래곤 킬러는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결국은 앞선에 어느 마필이 갈 것이냐인데 이 선행 후보마도 제가 보기엔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 4번마 올루트, 6번마 세인트 위너. 자, 이 중에서도 이 4번마 올루트가 저는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4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거의 한 10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휴양 공백이 좀 길어졌다. 다시 말하면 경주 적응력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뭐 장추열 기수가 지금 기승정지죠. 뭐 조재호로 기수 역시 마찬가지 기승정지. 그럼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에 기승정지였다가 이제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또 내일은 부산에서 루나스택스 경주가 있다 보니까 일요일 날 서울에 많은 기수들이 내려갑니다. 이제 그 점도 이제 일요일 날은 기수의 변수도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세인트 위너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이번 편성에서는요. 근데 뒷심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뒷심이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앞선을 갈 수는 있지만, 근데 이 김태희 기수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좀 기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좀 붙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앞선에 붙이면서 지난주에 2승인가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컨디션은 좋아졌다.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을 만났고, 선행에 강적이 없는 편이다. 그러면 일단 던져놓고 갈 가망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외의 나머지 마필들이 솔직히 크게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이 거의 뭐 인기 1, 2, 3, 4위를 차지할 가망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인기만 선정 구도고, 더 좁혀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7번, 10번의 단방 승부, 다만, 앞선을 가는 마필이 하위군에서는 유리하다 보니, 선행을 갈 수 있는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이 살아남을 수도 있는, 그러면 약간의 이변이 나는 그런 경주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드래곤킬러, 7번마 문학벨, 4번마 올루트,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세인트 위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6등급의 1400m 출전 마필, 역시 뭐 부진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상당한 좀 혼전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판이 딱 열리면 인기만은 있겠지만 믿을 마필은 저는 솔직히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든 입상이 가능한,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지러운 전개가 될 가망도 높고요. 뭐 강선행마가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 어느 마필이 경주를 주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2월 16일 경주, 레이디블루가 우승을 하고 고고가 2착을 차지했던 이 경주가 상당히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도 약편성이지만 이때의 편성은 저는 더 약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 뛰었던 마필들, 이 마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믿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마 질주천하라든가 8번마 희망밴드, 10번마 용암기쁨, 이런 마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할 생각은 없고요. 문제는 이 2번마 서브스카이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습니다. 근데 인기 졸전을 펼쳤죠. 그것도 최근에 컨디션 좋은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자, 근데 마이야 기수가 이 2번 게이트, 안 게이트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솔직히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나마 좀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브스카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는 보이는데, 저는 크게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를 않는 가운데
이 마필은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배당 자체도 배당의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혼전 편성에서 저배당 공략을 한다? 저는 차라리 만약에 서브스카이가 무조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는 배팅을 포기하는 경주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경주는 배팅을 관전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좀 편성상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6번마 관악산 체크인. 자, 조인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솔직히 뭐 밋밋한 걸음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4번을 뛰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보여줄 걸음, 그리고 3세 마필,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좀 남은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이 마음 먹으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부진마 경주 1400m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거기에 조인군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더더욱 선행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6번마 관악산 체크인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드래곤 판타지 역시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1400m이기 때문에 크게 그 단점이 부각되지는 않을 거고요. 직전 경주에 서부스카이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2점. 그러니까 이게 좀 편성이 조금만 강했으면 이게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2점이 아니고 그냥 밋밋한 거죠. 근데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2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400m에서는 좀 어울리는 그런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1번마 베스트 킹덤이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교도 강하고요. 김서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3km의 감량 2점이라는 거, 이거는 무시를 못하죠. 어차피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최근 들어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12번을 나와서 아직 국산마 6군에 있으면 능력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기는 한데 이 마필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마지막 뒷심을 좀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치고는 조교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럼 뭔가 부담 중량의 2점을 안고 한 번쯤은 좀 승부를 해볼 만한 그런 마필이 아닐까. 거기에 게이트까지 유리해졌고요. 또 하나는 이 4번마 준마포스입니다. 분명히 이 마필은 뒷심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뭔가 한 발이 조금 아쉬운 그런 마필이긴 한데 편성이 약해졌습니다. 이 마필이 싸웠던 마필들이 뭐 IM고, 모던데스, 비상벨, 플라잉데이, 특급파티, 손을 내밀어 뭐 이런 마필과 싸웠기 때문에 이 준마포스의 입장에서는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해졌죠. 물론 뭐 장추열 기수가 기승정지해서 지금 못 나오다 보니까 우수철 기수로 변경이 됐다. 뭐 장추열 기수보다는 우수철 기수가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 우수철 기수가 보통 보시면 입상을 할 때 배당말을 안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이변의 가능성을 보고 6번막 관악산 체크인이 선행을 가기를 기대하면서 배팅을 해보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관악산 체크인, 11번마 드래곤 판타지, 1번마 베스트 킹덤,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준마포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안말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초반 자리 잡기 경합이 상당히 좀 치열할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선행마, 능력선행마가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닌데 비교적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편성입니다. 근데 1400m 경주에서 초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 경합 상황이 일어나고 힘한배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앞선의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 편성이죠.
그러니까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 꾹 참고 한 발을 쓰는 마필들한테 조금 더 눈길이 가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딱 스타트가 딱 되면요. 이 3번마 히어로 질주나 다음에 6번마 서전트 라이트, 그리고 7번마 매직 플레저, 11번마 주링 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이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1번마 빅브릿지나 2번마 퍼지 스텝이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여기에 8번마 비트 도깨비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제가 오늘 추천할 마필 세 마필이 제가 다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1번마 빅브릿지, 2번마 퍼지 스텝, 8번마 비트 도깨비. 자, 1번마 빅브릿지는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번을 나와서 우승이 없는 마필이죠. 준우승만 4번을 한 마필인데 걸음이 없는 마필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계속 싸움을 하면서 막판에 올라오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선위권 붙여 뛰었을 경우에 막판 한 발 근성을 저는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생각보다 편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게이트에 2점까지 않았고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조금은 빠르게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좀 높다. 그래서 게이트의 2점으로 선위권에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한 발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만 퍼지 스텝은 직전 승군전에서 인기마였지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어쨌든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들은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뭐 큐피드 K 이슬처럼 수양민 이런 마필들을 이겼던 마필이죠. 그리고 앞선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렸던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는 어쨌든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400m 첫 도전이었는데 저는 승군전 치고는 이 퍼지 스텝이 못 뛰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은 남은 게 사실이죠. 뭐 로토스 미르나 이런 마필, 또 뭐 빈체로킹 이런 마필한테 졌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쨌든 코지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에 2점도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 빅브릿지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가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티기가 가능하고요. 8번마 비트 도깨비는 정말 도깨비 마필이죠. 이 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상당히 기세를 올렸던 마필, 그리고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승군한 두 번의 경주에서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 경주의 편성을 보시면 선행 강편성이었습니다. 거기에 1200m 단거리 경주였고, 어쨌든 이 비트 도깨비 입장에서는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4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그걸 만회할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뒷선 아주 뒤에 쳐져 있는 그 정도만 아니라면 4코너 이후 이제 직선 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앞선에 뭉쳐있던 마필들이 막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거든요. 이랬을 때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8번마 비트 도깨비로 보고 있고요. 앞선 전개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 게이트 유리한 3번마 히어로 질주가 버틴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히어로 질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디션 좋은 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조금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퍼지 스텝, 1번마 빅브릿지, 8번마 비트 도깨비,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히어로 질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모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월말 경마답게 혼전 편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혼전 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입상 후보마가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지금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 6번마 성신천하 저는 이 마필만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은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또 6번마 성신천하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창피한 거겠죠. 자, 일단 이 11마필이 뛰고 있는데 입상 후보마가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마필 위주로 이런 편성은 조금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를 어느 마필이 주도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선행 후보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는 게이트에 이점을 하는 이 1번마 용비태양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스타트가 딱 되면 튀어나올 마필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3번마 고고도 순발력 좋은 마필이고요. 7번마 남산미남도 순발력 좋은 마필이고 10번마 미스트 스톰, 외곽에 있는 11번마 매니윈,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뒷심 검증은 그렇게 되어 있는 마필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용비태양은 순발력 면에서는 어쩌면 이 마필들한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거기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고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안 내주고 간다. 그러면 이 마필들이 선행을 나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1번 게이트에 있는 용비태양이 자리를 안 내주고 가게 되면 이 마필들이 어깨 짚어 가거나 또는 이 뒤로 돌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3, 4코너 돌 때 1번 용비태양이 앞선에만 설 수 있으면 저는 이 마필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유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기는 한데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웠죠. 어쨌든 이 용비태양 7번 게이트에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앞선에 나가고 선행은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걸음이 확 처지고 말았는데 이번엔 게이트에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1월 18일 경주, 이 경주가 만만찮은 편성이었거든요. 이때 경주 정도의 근성을 보이면서 선행을 나가버리면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보는 말이 1번마 용비태양이고요. 이 마필이 저는 앞선을 가서 버티기 때문에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버티기가 조금 어렵고 선위권에서 뛰는 마필들이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할 그런 경주인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글쎄요 현장에서의 인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밀릴 가망이 높기는 한데 이 9번마 큐피드 미르의 근성을 좀 믿어보는 편입니다. 이 마필은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근성도 있는 마필인데 경주가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대비한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또 하나는 게이트가 유리해진 이 2번마 학상카이로입니다. 이 마필을 보시면 약간 퐁당퐁당 기복을 보인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외곽 게이트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좀 안게이트 쪽에 들어오면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갈 수만 있다면 이 2번마 학상카이로도 막판 근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5번마 백두일성 데뷔전에서 막강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다음번 경주 승군전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는 한데 조제로 기수에서 정정희 기수, 조제로 기수가 기승 정지다 보니까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솔직히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봤을 겁니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 편성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백두일성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물론 뭐 제외는 안 할 겁니다. 제외는 안 하는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위에도 가능성을 보이는 이 4번마 왕채고라든가 또는 앞선 가면 버틸 수 있는 7번마 난산미남 그리고 힐통 기대치에 있는 뭐 10번마 미스터 스톰
순발력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실버마 매니윈 뭐 이런 마필들도 가능성은 갖고 있겠죠. 가능성은 갖고 있고 근성 보이는 8번마 추풍령이 직전 경주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탈피를 한다면 재미있는 승부가 될 텐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저는 막판까지도 아주 치열한 경합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일단 제가 평소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눈여겨봤던 금화필 위주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용비태양, 9번마 큐피드미르, 2번마 학상카이로,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백두일성,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L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등급의 1800은 국산마 6등급의 1700처럼 이제 뭐 부진마들이 나오는 편성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성적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좀 약변성에 와서는 분명히 자기 걸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몇 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보시면 이 4번마 마이티봄, 6번마 지산포스, 7번마 스피드카라, 9번마 용비킹, 10번마 청량산, 지금 이 마필들이 2월 23일 경주 1800에서 다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5마필이 같이 뛰었는데 그때 마이티붐이 2착을 차지했고요. 지산포스가 5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성적은 별로 안 좋았고요. 근데 이때 뛴 마필들이 드림카드, 엘도라도 흥부입니다. 그리고 스피드카라가 4착을 했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직전 경주에 재판이 될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4번마 마이티붐은 뭔가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데 초반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초반에 경주 흐름이 빠르냐 하면 빠르질 않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마이티붐이 직전 경주처럼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 김태희 기수가 보여줬던 이 마이티봄의 막판 근성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뭐 제 예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드림카드를 상당히 강하게 보고 엘도라도 흥부 단방 경주였죠. 단방 경주였는데 이거를 지금 깨고 들어왔는데, 마이티봄이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김태희 기수의 최근 컨디션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좋은 전개가 가능해 보이고,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지산포스입니다. 이때 경주에서 2월 23일 경주에서도 제가 지산포스를 복병 정도로 거론을 했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걸음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은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외곽 게이트였죠. 그러니까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하지는 못했는데, 이 마필 기본적으로 뛰려는 근성, 그리고 어떤 포지션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개만 잘 탈 수 있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데, 코지기수가 과연 초반에 무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저는 선행 경합을 하는 것보다는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7번마 스피드카라는 어딘지 모르게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기본적인 뭐 순발력이 좋다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막판 탄력을 노리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잘 뛰었어요. 잘 뛰긴 잘 뛰었는데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은 좀 없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눈에 차지는 않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9번마 용비킹은 솔직히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뛰어온 행보를 보면 이 마필이 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직전 경주는 1800m에서 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생각보다 뒤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뒤에서 거의 경주를 좀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김태훈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만약에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선의권에는 붙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래야지 승부가 될 것이고요. 자, 10번마 청량사는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마필입니다. 근성도 있고 끈기도 있고 그리고 선취입 자유로운 전개 2점. 근데 최근에 완전히 바닥권으로 돌아선 마필입니다. 다만 이 1월 19일 경주에서 느닷없이 외곽에서 추입을 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직전 경주 가능성이 있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또 바닥에 납작 엎드렸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를 보면 마필이 되게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긴 했는데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저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제가 가능성으로 보는 마필이 4번마 마이티봄, 6번마 지산포스, 9번마 용비킹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2월 23일 경주 편성에 갖다 놨을 때 그나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뭐냐? 글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5번마 영원 자이언트인데 이 마필은 정체성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좀 앞선을 가면 조금 더 뛸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느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 경주 영원 자이언트가 앞선에서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제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1번마 비바 청수입니다. 자, 이 마필은 선취입이 좀 자유로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름 근성은 좀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작년 9월에 출전한 이후에 좀 장기간 휴양을 거쳐서 직전 3월 2일 날 휴양 복귀 전에 나왔는데 1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트가 안 됐죠. 자, CC1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어떻게 보면 기습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절대 뒤에서 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비바 청수고 물론 휴양 복귀 전 치르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휴양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편성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 청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근성이라든가 또는 밀고 나오는 순발력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CC1 기수가 한번 기승을 해봤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바 청수가 어떻게 보면 이 틈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마이티봄, 6번마 지산포스, 1번마 비바 청수,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용비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자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되면요, 이 3번마 아라모아, 그리고 6번마 금왕명장, 7번마 오선브라인, 11번마 매직 스트롱,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탁 튀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라운주얼스톤과 10번마 우광명 등이 빠르게 앞선의 마필을 압박할 경주, 여기에 막판 탄력 보일 5번마 은빛 돌풍이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편성표를 처음에 딱 받아들었을 때 이 3번마 아라모아, 지금까지 12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 그냥 그저 그런 성적의 마필이고 벌써 5세가 된 마필인데, 참, 그 병치레가 좀 많았던 마필이죠. 이 마필이 순발력은 아주 막강한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1600m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3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휴양 복귀전이었거든요. 휴양 복귀전이었는데 점핑 출전입니다. 혼합 4군에 점핑 출전을 한 건데 어쨌든 앞선이 약했던 경주입니다. 여기서 선행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마필이 순발력만 보일 수 있으면 3번 게이트에서 1400m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봤는데 문제는 뭐냐,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선행만은요 조교보다는 전개입니다. 전개. 앞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3번마 아라모아가 게이트에 2점도 안 왔기 때문에 선행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 버틸 수 있을까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배팅권에는 넣어야 되는 마필이 3번마 아라모아고요. 자, 6번마 금왕명장도 좀 근성을 보이던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 조교 모습을 보니까 좀 마필이 수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제어하기도 좀 어렵고 앞선에 쉽게 붙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마필은 좀 앞에 붙여서 끈끈하게 버텨내야 되는 마필인데 전개도 좋아 보이진 않고요. 자, 7번마 오선 브레인은 단순 선행마입니다. 선행 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그러질 못하면 어려운데 이번 경주는 안게이트 쪽에 아라모아가 있기 때문에 선행 가긴 좀 어렵다. 그러면 앞선 마필들 중에선 이 두 마필은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매직 스트롱이죠. 자, 매직 댄서의 자마입니다. 지금은 서서히 좀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매직 댄서의 자마들이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 마필도 기본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인데 게이트가 불리해졌죠. 그러니까 막 근성이 있고 막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개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최외곽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400이거든요. 1400의 외곽과 1200, 1300의 외곽은 또 다릅니다. 여기에 지금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르칸 기수가 가끔 배당을 안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마필을 가지고 앞선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이 58, 상당히 부담스럽죠.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반에 무조건 아라모아와 싸워야죠. 앞에 가야 됩니다. 휘감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휘감고 나오는데 성공한다면 매직 스트롱이 마지막까지 버틸 가망이 있고 아라모아가 어려운 전개가 될 것이고요. 아라모아가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솔직히 아라모아가 지금의 컨디션으로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직 스트롱의 전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3번마 아라모아가 선행을 가고 매직 스트롱이 옆에 붙여가게 되면 그 옆으로 금왕명장 5선 브라인딩이 팍팍 써버린다는 얘기죠. 거기에 흥행불패까지도 휘감고 나올 가망이 높고 이렇게 되면 매직 스트롱은 전개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거꾸로 매직 스트롱이 선행을 가고 선의권이 두터워지는 전개가 되면 매직 스트롱도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 4번마 라운지 월스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연승 후 직전 승군전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3연승 도전에 실패했던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였죠. 외곽 게이트였고 요때 당시의 모습은 솔직히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편성 자체가 국산마 4군에서 강편성이었냐면 그렇게까지 또 강편성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연승을 거두고 올라온 마필이 인기 6이었다. 그러면 뭔가 이 마필이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닐까였는데 역시나 성적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 여기서 이렇게 물러날 마필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이번 경주 편성 해볼 만한 편성 만났고요. 이 마필이 앞선에도 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 전개에서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자리만 잡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라운지 월스톤이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20번마 우광명입니다.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 마필 기본적으로 막판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놀다가 앞선의 마필들을 차례차례 제끼고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고요. 국산마 5군 고별전에서는 큐피드 잇을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간다고도 이겼죠. 간다고가 지난주에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마 우광명의 최근 컨디션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막판 탄력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여기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적인 기수인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임다빈 기수도 충분히 이 정도의 마필을 갖고 근성을 보일 수 있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저는 이 10번마 우광명이 부담 중량의 이점도 있고 상당히 좋은 전개가 가능해 보이고요. 아마 5번마 은빛돌풍도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는 있는데 최근 김용곤 기수가 영살아나지를 못하고 있고 조교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우광명, 4번마 라운 주얼스톤, 11번마 매직 스트롱,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아라모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로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경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던 마필은 이 1번마 위즈 리얼리티, 5번마 영원 빅맨, 6번마 럭키 프랭크, 8번마 보름달빛, 이렇게 네 마필입니다.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자, 1번마 위즈 리얼리티는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탄성의 반석을 이겼습니다. 탄성의 반석이 지난주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마필이고,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와 선행을 가고 마지막까지 좀 여유있게 버텼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인데,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유승환 기수로 바뀌었죠. 부담 중량은 1kg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게이트는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선행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을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선의 자리는 자리 잡기는 하고 갈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막판 근성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영원 빅맨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5번마 영원 빅맨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마지막 한 발 좀 근성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문세영 기수로 김영곤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은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앞선에 빠르게 붙여가면서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문세영 기수와 더 호흡이 잘 맞을 수도 있는 마필이 5번마 영원 빅맨. 자, 6번마 럭키 프랭크는 다른 거 없죠. 선행입니다.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선행만 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경하상황 내지는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면 럭키 프랭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근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선에 갔을 때,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는 좀 더 힘을 내는 마필이 6번마 럭키 프랭크고, 코지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코지 기수가 조금은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는데 빠르게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8번마 보름달빛입니다. 자, 10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이 마필 좀 최근에 저조한 성적을 거두다가 휴양 이후 두 번째 복귀전에서 이제 2착을 차지하면서 자기 걸음을 내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전개를 상당히 잘 탈 수 있는 마필이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서도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박태종 기수가 조금 간간히 자기 이름값을 좀 하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의 8번만 보름달빛은 뭔가 좀 마필이 약해 보이고 밋밋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막판에 탄력을 보이며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점은 좀 의문입니다. 자, 그럼 8번마 보름달빛, 인기마 중에서 저는 8번마 보름달빛을 조금 뒤로 돌릴 생각이거든요. 대신에 보는 마필이 뭐냐면 3번마 세인트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김태희 기수를 많이 추천을 하는데 두 번의 경주를 보시면 출발이 안 되면서 다 바닥권에 납작 엎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인 막판 근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번 경주 저는 이 마필의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죠. 그냥 조교빨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조교빨로 갈 수 있는 마필이 저는 3번마 세인트 러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1번마 위즈 리얼리티, 5번마 영원 빅맨, 6번마 럭키 프랭크 이 세 마필의 상강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강구도로 보고는 있는데 이 3번마 세인트 러너의 조교 상태가 저는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3번마 세인트 러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좀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는 마로 5번마 영원 빅맨, 1번마 위즈 리얼리티, 6번마 럭키 프랭크,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세인트 러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혼종구도죠. 입상 후보마가 뭐 다수 출전한 그런 경주입니다. 어느 말 한 마필을 뭐 쉽게 뺄 수 있는 뭐 그런 구도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스타트가 딱 되면 국산마 3등급의 단거리에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르게 나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5번마 라운탑 플레이, 6번마 리얼딜, 7번마 달빛 조각사, 9번마 벌교 베리타스, 아마 때에 따라서는 3번마 파르키우스도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앞선을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 저는 이 9번마 벌교 베리타스 이 마필이 지금 12번을 나와서 5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마필인데 두 가지 문제입니다.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물론 이 마필이 손쉽게 선행을 가면 이 부담 중량은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손쉽게 선행 가기 어려운 편성이라는 거고, 그 이유는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벌교 베리타스라는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선입고에서 막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그러면 이 부담 중량이 말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교 전문가는 아닌데, 벌교 베리타스는 제가 항상 관심권에 두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 중에서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교 베리타스는 글쎄요,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뒤로 돌릴 생각이고요.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달빛 조각사입니다. 이 달빛 조각사가 휴양 이후에 자기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달빛 조각사는 물론 뭐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기는 하지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지금 국산마 3등급인데 최상위군까지는 몰라도 형군에서는 자력 입상이 가능한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컨디션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중요하지만 저는 이 달빛 조각사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6번마 리얼들입니다. 지금 이 마필 지금 점핑 출전이죠. 레이팅 50으로 국산마 4군 마필입니다. 점핑 출전을 하면서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아졌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더 남은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좀 다른 마필들, 웬만한 마필들을 좀 압도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막판 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그런 느낌의 마필이기는 하지만, 자,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인기 1위 마필을 가지고 졸전을 펼쳤거든요. 요 2월 달이 문세영 기수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달이었는데 이 오늘도 스마일이라는 마필이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리얼들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는 마필이고 부담 중량이 약해졌다라는 게 상당히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5번마 라운탑 플레이는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음이 가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최근에 승군한 이후에
아직은 좀 국산마 3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앞선에 붙여 뛸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저는 마히아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가망이 좀 높은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대형 클래스, 10번마 네모 프린스, 11번마 글로벌 매직입니다. 세 마필 다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대형 클래스는 직전 경주 탑티어에 이어서 2착을 차지를 했고 그전 경주 리얼디를 이긴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막판 근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고 10번마 네모 프린스는 직전 경주 입상에 실패하면서 기세가 한풀 조금은 꺾인 느낌이고 자, 11번마 글로벌 매직을 제가 눈여겨봤는데 직전 경주 제가 글로벌 매직의 조교 상태를 보고 조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은 입상 현장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역시 조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강해 보입니다. 너무 조교가. 너무 그 강조교로 좀 일관한 게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경주의 흐름에 있어서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를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과연 이 경주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빠른 경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는 2번마 블랙모션입니다. 물론 승분한 이후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는 있는데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고 이번 경주 대비한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블랙모션이라는 마필은 김태훈 기수가 초반에 좀 차분한 말머리를 해서 게이트의 이점으로 앞선의 마필들과 휘말리지 말고 선의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노리겠다라는 생각 갖고 경주 전개를 풀어나간다면 이번 경주 전개로 봐서는 가장 좋은 마필이 저는 2번마 블랙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모션의 어떤 기대치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상대마로 역시 앞선에서 뛸 마필들 중에 한 마필이 좀 버틸 수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블랙모션, 7번마 달빛 조각사, 6번마 리얼딜,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라운탑 플레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솔직히 그러니까 손대기가 조금은 애매한 경주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이 3번마 벌교의 스타 그리고 5번마 블루피오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입니다. 근데 당일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저 배당이 될 가망이 높은데 단방 승부를 할 만한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저는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금액을 상당히 막 크게 하고 막 두 배, 세 배 이런 데다가 막 찔러 넣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단방으로 보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의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거죠. 보통 저는 그게 한 5배 언저리입니다. 그 정도면 단방 승부할 만하다. 그리고 믿음이 그만큼 있어야 되겠고. 자, 이번 경주는 첫째는 일단은 이 3번마 벌교의 스타와 5번마 블루피오라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이기는 한데 당일 현장 컨디션 또는 배당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마필은 4번마 정상제우스입니다. 자, 이 정상제우스라는 마필이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걸음이 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데 뭐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번 경주일까? 만약에 이번 경주를 본다면 3복 정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배팅을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팅을 권하지 않는데 당일 현장에서 이 3번마 벌교이스타나 5번마 블루피오라 이 두 마필의 어느 정도의 배당 메리트가 만약에 있다면 배팅을 해볼 만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경주고요. 여기에 4번마 정상제우스의 3복 가능성까지도 한 번쯤은 생각은 해보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는 솔직히 크게 손대고 싶은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뭐 혼종구도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강한 믿음을 갖고 배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은 주관적으로 예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평소에 이 마필이 좀 선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마필들 위주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 편성표를 딱 받아들고 이 정도 마필이면 좀 들어올만 하지 않을까라고 봤던 마필이 1번마 선드래곤, 2번마 몽타챗, 3번마 음파사랑, 5번마 점순이고 9번마 럭키파티입니다. 자, 아마 이 6번마 신의 이름도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직전 2등급 승군전에서 아쉬운 3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라면 좀 적응이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고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면 상당히 유리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마필이 전개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전개가 어렵다고 보느냐, 1번 게이트에 있는 썬드래곤이 뭐 최근에는 좀 순발력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죠.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균 기수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초반에 무조건 강하게 치고 나갈 가망이 높죠. 그러니까 이 발주시에 어떤 문제만 없다면 선행은 1번마 썬드래곤이 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신의 이름이 외곽에서 빙빙 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운 전개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자, 2번마 몬타챗은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추천을 했던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창피를 당했다는 얘기죠. 입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이 어느 순간에 좀 기세가 좀 꺾여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세가 꺾인 게 이 그랑프리에 지금 왜 나갔을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전 경주에서도 크게 좋은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 걸음은 냈었는데 그랑프리에 나가서 기세가 확 꺾이고 나머지 두 경주가 인기마였지만 거의 바닥권에서 졸전을 펼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몽타챗이 2등급의 웬만한 편성에서는 언제든 승부가 되는 마필, 그리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이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 음파사랑은 기복마저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이 좀 막강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그 모습을 보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다 보니까 배팅권에 둘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선이 그렇게 막 빠르고 뭐 버티고 할 경주는 아니다. 그러면 꾹 참고 가는 경주를 펼친다면 막판 한 발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마필이 이 9번마 럭키파티입니다. 2등급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성적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3착이 좀 많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력 부족,
뭔가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는 맛필이긴 한데, 음파사랑과 마찬가지로 이 2등급의 웬만한 편성에서는 분명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맛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근성을 가지고 치고 올라온다면 저는 9번마 럭키파티도 분명히 가능성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수근이고죠. 제가 이 마필을 지금 빠뜨렸는데, 이 마필이 어느 순간에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앞말의 한계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말 경주에 나온다면 점순이고도 강하게 봐주긴 해야 되는데, 2등급에서 이마필은 지금 앞말 한정 경주가 아니라면 조금은 계속해서 어려운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마필 앞선을 붙여뛰는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도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 어느 정도 앞선에 좀 붙여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잘 안 되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역시 이번 경주도 제가 점순이고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가지고는 있었는데 전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1번마 썬드래곤 나가고 6번마 신의 이름이 나가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울트라 갤럭시도 조금은 빨리 나갈 가망이 높고, 이러면 점순이고가 또다시 넘어서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그러니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이 편성에서는 조금은 떨어지는데, 점순이고가 만약에 앞선에 갈 수 있는, 선행은 아니다 하더라도 앞선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전개 편성이 나온다면 이마필도 분명히 눈여겨봐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몽타째, 3번마 음파사랑, 9번마 럭키파티,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썬드래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